데뷔작인 영화 겟아웃으로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베스트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상과 미국 작가협회상, 그리고 아카데미상 각본상을 수상한 조던 필 감독이 자신의 신작인 어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영화 어스가 도플갱어를 소재로 하는 영화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죽는다는 도시 괴담, 이름하여 도플갱어. 도플갱어는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자라는 뜻으로 더블, 즉 분신 복제라고도 하는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자신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고, 이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의 생각을 복제해 죽은 사람을 대체한다는 도시 괴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던 필 감독의 신작인 어스는 도플갱어와 관련한 영화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우선 조던 필 감독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새로운 호러 신화와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괴물에 관한 이야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포를 마주하고 진실에 깊게 다가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이 영화는 겟아웃과 달리 인종차별에 관한 것이 아닐 거라는 말도 역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던 필 감독은 영화 어스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에 관한 영화이며 그 진실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최악에 적은 우리 자신이라는 단순한 사실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인터뷰에서 영화 어스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던 필 감독이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수많은 떡밥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의 데칼코마니와 자우와 같은 모습으로 쌍을 이루는 가위같이 말이죠. 무엇보다 윌슨 가족과 같은 얼굴을 한 존재들이 예고편에 대놓고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걸 도플갱어에 대한 떡밥이라 보실 수 있겠지만,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감독의 말과 영화의 예고편에서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잘 살펴보면 어스가 단순한 도플갱어 영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암시하는 가장 큰 단서가 바로 토끼인데요. 빛과 어두움을 동시에 상징하는 토끼는 오래전부터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했는데, 영화 어스의 포스터에서도 데칼코마니의 중심에서 토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편 내에서도 감독이 토끼 이미지를 자주 노출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토끼가 복제 실험이 성공한 동물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고편 영상 중 종이인형 사슬의 그림과 종이인형 사슬 모양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종이인형 사슬 역시 복제, 즉 클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자면 같은 모양으로 쌍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대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생명의 절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의 가위는 유전자 가위를 상징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과 관련해 최근 중국의 한 생명공학 업체가 세계 최초로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조작 방식으로 개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와 중국의 한 교수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저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쌍둥이 여아를 태어나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혀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유전자 가위와 관련한 생명윤리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고편 초반에 윌슨 가족이 달리는 차 안에서 함께 노래를 듣는 장면이 있는데, 이 곡은 1995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미국의 전설적인 힙합 듀오 루니즈의 I Got Five on It이라는 곡으로, 여기에서 노래 제목과 가사에 숫자 5가 계속 언급되고, 예고편 영상 중 로마자로 숫자 5를 뜻하는 V의 형상들이 자주 보이는데, 이 숫자 5가 유전자 복제의 5단계와 5'에서 3'으로 일어나는 DNA 복제의 방향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 어스의 시놉시스를 보면 여자 주인공인 애델레이드 윌슨이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악몽에 시달린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왠지 예고편 속의 이 정체 모를 소녀가 애델레이드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를 만나 목을 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었다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게 분명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예고편의 토끼들이 우리에 갇힌 채 어떤 장소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 이곳이 어떤 일종의 실험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애델레이드와 닮은 존재가 토끼가 풀려있는 그 장소를 괴상한 움직임으로 뛰어다니는 장면과 애델레이드가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존재와 토끼 우리가 있던 장소에서 대치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어린 애델레이드라 여겨지는 소녀의 목을 졸랐던 사악한 표정의 같은 모습의 존재가 역시 뭔가 비정상적인 듯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동일한 장소에 모여있는 장면을 놓고 이 장소가 어떤 실험이 있던 실험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예고편에서 윌슨의 가족과 같은 얼굴한 존재들이 윌슨 가족의 도플갱어가 아닌 클론, 즉 복제 인간들일 거라는 망상이 제 대뇌 피질에서 뇌피셜로 마구 샘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으로 본다면 윌슨 가족과 같은 얼굴을 한 존재들과
그리고 정체모를 또 다른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빨간색의 작업복 비슷한 복장을 동일하게 착용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실험실의 인간 복제 실험체들이라는 겁니다. 이를 방증하는 또 다른 단서가 있는데요. 도플갱어는 자신과 정확히 일치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영화 포스터에서 보여지는 데칼코마니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윌슨 가족과 같은 얼굴한 존재들이 윌슨의 가족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본다면 어스가 도플갱어에 관한 영화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역시 저만의 대내망상 뇌피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고편에서 마을 주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금지된 복제 실험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실험에서 나온 복제 인간들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윌슨 가족이 사투를 벌이게 된다는 거죠. 이는 예고편에서 뭔가를 경고하려는 듯 어떤 메시지를 쓴 표지를 들고 있는 사람에서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표지의 문구는 구약 성서의 예언서 중 하나인 예레미야서 11장 11절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숭배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과 이를 무시한 남유다가 결국 멸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겟아웃에서 인종차별 문제와 함께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경고했던 조던 필 감독이 신작 어스에서도 과학을 앞세워 하늘의 섭리를 무시하는 인간들의 욕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거죠. 이어진 생명체 복제 실험들의 성공으로 이제 그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부터 있었던 인간 복제 실험에 대한 윤리적 인간 존엄성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어진 육체는 복제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복제할 수 없을 거라는 인간 복제에 대한 우려와 공포,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과학이 성경의 남유다인들이 숭배했던 이방신 바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과학으로 인간들이 하늘의 섭리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성경 속에서 남유다인들이 멸망했듯 그와 같은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조던 필 감독은 어스를 통해 경고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 현상, 그리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미세먼지 꽉 찬 하늘을 보며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적은 우리 자신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조던 필 감독이 영화 어스를 통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것일지 미루어 짐작해 알 듯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조던 필 감독의 신작 영화인 어스의 예고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영화가 개봉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까지 제가 주저리 떠드는 말들은 아무 근거 없는 저만의 내피셜이므로 정확한 영화의 내용은 3월 27일 상영관을 찾아 확인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어스 그리고 이영광이었습니다.